이번에 천하제 씨뿔뿔 최적화 퀴즈대회 발표를 맡게 된 주진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번이 세 번째 발표라서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그래도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한번 잘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목차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맨 처음에는 제 프로필 관련해서 자기소개. 뭐야? 아니 자기소개? 자기소개. 발표를 듣기 전에 이제 알아둬야 될 거. 그리고 성능 비교. 그리고 잠깐만 왜 뒤로 넘어갔어? 문제 시간. 그리고 정리. 그 다음에 질문 시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 시간의 경우에는 문제 제시, 정답 맞추기, 성능 비교, 자세한 설명, 정리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나이퍼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번에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이제 보안 관련해서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 오픈 소스를 되게 즐겨 해가지고 LLVM이나 코어 CLR 쪽에 이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스칼라 옵티미제이션이나 인스트럭션 컴바이닝, 루프 옵티미제이션, 바운드 체크 옵티미제이션 이런 쪽에 기여를 하고 있어요. 이제 발표를 듣기 전에 퍼포먼스 측정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CL 컴파일러, 비주얼 스튜디오 C++ 컴파일러, 기본 컴파일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측정 방식은 STL 크로노를 사용을 해가지고 실행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사용한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요, 라이젠 1600X 6코어에다가 12스레드를 사용을 했고요. 램 같은 경우에는 8기가짜리 2개, 16기가짜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OS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스 10 환경에서 테스트를 했고요. 64비트예요. 그러면 이제 발표를 듣기 전에 어떻게 예시를 제시를 하고 코드를 설명할 건지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이런 식으로 샘플 코드를 실행해 주는 실행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실행 코드에서는 이렇게 샘플 1 이런 식으로 해서 차이가 나는 코드가 있어요. 샘플은 이제 총 1과 2로 두 가지가 주어질 거예요. 이제 어떤 샘플이 더 빠른지, 왜 그런지 손에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이게 실행 코드예요. 인티저스가 있죠. 이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어 있고 add 뷰티라는 함수를 통해서 토탈에다가 전부 더해주는 코드예요. 샘플 코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밸류스에서 인덱스를 받아가지고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덱스만큼 10을 곱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뒤 코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1부터 10까지 있죠. 그래서 1부터 10, 그 다음에 i에다가 10,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런 식으로 더해주는 코드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더해지게 되어 있죠. 샘플 1 같은 경우는 이렇고요. 샘플 2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샘플 2 코드 같은 경우에는 오퍼랜드, 엔드가 존재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부분이 더 빠른지, 왜 빠른지 설명해 주실 분 손 들어주세요. 그건 알 거 아니에요. 다 아는 거 아니었어요? 다 아는 거 아니었어요? 손 들으실 분 없나요? 다 알고 있었어. 이제 하기 싫다 이거야? 성능 한번 보시죠.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퍼런스를 사용한 코드 같은 아까 오퍼레이터 엔드를 사용했죠. 코드 같은 경우에는 실행 시간이 훨씬 짧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인데요. 아직 다 아실 것 같은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이 부분은 넘길게요. 그러면 이 부분 넘기고 내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를 사용한 코드인데요. 보시다시피 벡터 오브젝트의 위치를, 그러니까 레퍼런스죠. 벡터 오브젝트의 위치를 참조해주는 레퍼런스를 전달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레퍼런스가 없는 코드를 볼까요?
레퍼런스가 없는 코드를 보면 컨스트럭터를 호출해가지고 벡터 오브제를 하나 복사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add 뷰를 함수에다가 넣어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다들 아시죠? 이거는 AND 기어를 사용해서 객체의 위치를 전달해서 필요 없는 객체 복사 그리고 객체 안의 원소들의 복사를 줄이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성능이 향상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1번 문제였고요. 그러면 2번 문제. 너무 간단한 걸 준비했나 봐요. 제가 최대한 이게 어려운 문제로 가면서 처음에는 쉬운 문제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게 말하시기를 레퍼런스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해가지고 쉬운 것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렇진 않나 보네요. 두 번째 코드를 보시죠. 두 번째 코드 같은 경우에는 벡터 안에 스트링을 담고 그 안에 이름들을 담았어요. 그리고 이 get all name 같은 경우에는 get all name 함수를 호출하면 names가 get all name impl 함수로 들어가서 모든 이름들을 한 스트링에다가 더한 다음에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고요. 두 번째 샘플 같은 경우에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달라졌죠? get all names에서 네, std move가 생겨났어요. 그러면 이게 왜 빠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설명해 주세요. 저 무브 오퍼레이터를 쓰면은 네, 배열이 있는 걸 다 복사하는 게 아니라 네, 배열의 주소만 갖다가 새로운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네. 복사가 없어서 더 빨라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분 계신가요? 해주실 건가요? 아니요, 장난이에요. 해주실 분 없으신가요? 성능 한번 보실까요? 성능 같은 경우에는 무브를 사용하지 않은 이거는 반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실수를 많이 했지? 논 무브가 무브고 무브는 논 무브입니다. 지금 무브하면 더 느리고 있어요. 이게 뭐지? 그럼 일단 std 무브를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지? xtd 무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딱 보니까 어때요? 뭔가 복잡해 보이죠? 잘 모르겠고 뭔가 이상한 것들만 있고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그 템플릿 오퍼랜드 ty의 타입이 벡터라고 가정하고 다시 한번 봅시다.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되게 간단하죠? ARG 그러니까 벡터 오브젝트를 벡터 오브젝트의 레퍼런스가 두 개 붙은 레퍼런스로 그냥 캐스팅만 해서 리턴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대체 이게 뭘 바꾼다는 거야? 형 캐스팅인데 캐스팅을 뭘 바꾼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벡터 내부를 한번 보시죠. 벡터 내부에는 일단 첫 번째로 레퍼런스로 된 벡터 내부를 보시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벡터 x가 이제 카피 콘스트럭트로 들어오면 x의 크기만큼 할당하고 거기 있는 내부의 엘리멘트를 복사하는 거죠. 이렇게요. 아까 전에 저번에 말하신 것처럼 이렇게 안에 있는 데이터가 하나하나 복사되고 하나하나 컨스트럭트에서 카피가 되게 돼요. 그럼 두 번째는 만약에 저렇게 캐스트를 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만약에 캐스트된 오브젝트니까 그 오브젝트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하나 붙은 거하고는 다르게 레퍼런스가 두 개 붙은 컨스트럭트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 컨스트럭터가 적용되는 거예요. 이쪽 컨스트럭터가 적용이 돼가지고 이쪽 컨스트럭터의 구현에는 그냥 단순히 내부에 있는 포인터를 가져와서 객체를 옮기게 되는 거죠. 전부 다 값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로 말하자면 그래프가 이렇게 말하자면 보여서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P 데이터에 있는 객체를 복사가 아니라 그냥 옮긴 다음에 뒤에 있는 P 데이터 객체를 없애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브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 R-밸류와 L-밸류의 타입 캐스팅을 이용한 트릭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타입을 캐스팅을 하면 그쪽 타입으로 안 갈 거 아니에요. 그 이제 함수 오버리딩 때문에 그걸 이용한 무브 트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더 이상 현재 코드에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전달한다면 std 무브를 사용해서 객체를 복사하는 것을 방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성능이 꽤 향상이 많이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코드를 한번 보시죠. 질문이
네, 지금 아까 그 보여준 그래프를 보면 원도가 1일 때는 무브가 약간 더 느린 것처럼 나오는 것 같은데 네, 혹시 그 원인 네. 하나밖에 없을 때는 이제 무브 같은 경우는 세 개를 복사하지만 그거 같은 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begin, end, 그다음에 p 데이터를 이렇게 전부 다 세 번을 복사를 하지만 그 엘리멘트가 하나인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그 엘리멘트가 하나인 경우는 p 데이터에 있는 엘리멘트 하나만 복사하기 때문에 좀 더 빨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브젝트가 어느 정도 있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뭐 벡터에 있는 기본 할당량 이상까지는 있어야겠죠. 그 정도 이상이 되고 만약에 객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카피로 해서 필요 없는 복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능이 향상이 되고요. 다음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머지 스트링이라는 함수로 호칭을 하고 있네요. 여러 가지 이제 STRS라는 이제 리스트 안에 그리고 함수 안을 보시죠. 함수 안 같은 경우에는 머지드라는 이제 스트링이 하나 정의가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아까 전처럼 전부 다 한 개에다가 더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터레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네요. 첫 번째 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첫 번째 샘플이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샘플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샘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뒤에 거 한번 보시죠. 뭔가 달라지지 않나요? 네. 여기서 미치신 분들. 그렇죠. 오퍼레이터 이제 인크리먼트의 위치가 다릅니다. 여기서 어떤 게 더 빠르고 왜 빠른지 설명해 주실 분 손 들어주세요. 똑같은 분이시네? 다른 분은 없나요? 근데 이 비교가 최저가 옵션 끄고 비교인가요? 아니요. 전부 다 최저가 옵션 최대로 해놓고 비교입니다. 전부 다 최대로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주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주작이 됩니다. 주작이. 그래서 다른 분 있으신가요? 그러면 없으시면 맨 뒤에 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보는 코드의 경우에는 네. 저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 안에서 오퍼레이터 객체 하나 복사한 다음에 그거를 증가시키고 리턴을 하기 때문에 이터레이터를 한 번씩 복사를 해요. 플러스 할 때마다. 그렇죠. 이전 코드에서는 자기 객체 거를 이터레이터를 이제 한 포인트 이동시키는 거라서 복사가 없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정답이에요. 그럼 성능 차이 한번 보시죠. 성능 차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프리픽스를 했을 경우에는 성능이 약간 더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한번 리스트를 한번 까보죠. 리스트 같은 경우는 리스트의 begin end는 이터레이터라는 걸 반환을 해요. 이터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디에 이제 객체가 위치한지 객체의 그러니까 위치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고요. 이런 식으로. 그 전에 아까 전에 설명해 주신 앞에 플러스 플러스 x와 x 플러스 플러스의 차이가 뭔지 한번 보시죠. x 플러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1을 더하고 x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1을 더해서 자기 자신을 옮긴 다음에 x를 돌려주는 거고요. 반대로 x 같은 경우에는 x를 준 다음에 1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터레이터를 까보죠. 이터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오퍼레이터 WW와 오퍼레이터 플러스 플러스와 오퍼레이터 플러스 플러스 뒤에 인트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오퍼레이터가 있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두 개. 인트가 붙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시글플 레퍼런스에서는 그쵸.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When postfix increment and decrement appears in an expression, a corresponding pair defined the function is called with an integer argument 0.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 뒤쪽에 붙어 있는 postfix increment, decrement는 이제 prefix increment와 decrement를 구분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가상의 인테저 어규먼트 0을 줘요. 그러니까 0을 저기다 전달해 준다는 거죠.
물론 쓸모없는 값이겠지만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만 붙어 있는 연산자의 같은 경우에는 프리픽스 인크리먼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트 안에 인트가 들어있고 이제 가상의 0값이 들어가는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픽스 인크리먼트가 됩니다. 그러면 그 포스트 픽스 인크리먼트가 프리픽스 인크리먼트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보시죠. 처음으로 보시자면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그 프리픽스 인크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1을 먼저 더한 다음에 리턴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복사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그 포스트 픽스 인크리먼트는 자기 자신이 먼저 움직여버리면 그 전에 있는 자신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을 먼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이 1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1을 올린 다음에 자신을 복사해버리면 그 뒤에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 전 거를 복사를 해준 다음에 자기 자신을 올리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터레이터를 한 번 더 복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프리픽스 인크리먼트를 사용해서 이터레이터가 한 번 더 복사되는 것을 방지하자. 그럼으로써 이제 최적화를 하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질문이요. 근데 그 포문에서 인크리먼트의 결과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데 최적화 키면은 데드코드 애니메이션이 안 되는 거죠. 죄송한데 좀만 크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포문에서 저 결과물은 사용이 안 되는 건데 그럼 최적화 과정에서 날려버리지 않나요? 최적화 과정에서 날아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객체가 생성되는 과정 자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이터레이터 자체에 컨스트럭터가 있다고 쳐봐요. 컨스트럭터 안에 예를 들어 프린트F가 있다고 쳐봐요. 그걸 없애는 거는 undefined behavior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없애는 거는 기존에 있던 그 컴파일러로서는 기존에 있던 그 프리픽스 인크리먼트랑 완전 다른 동작이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한번 보시죠. 다음 문제부터가 이제 조금 살살 어려지지 않나? 다들 너무 쉽게 느껴서 지루하실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죄송합니다. 무쌤이에요? 무쌤이에요? 그러면 이거 한번 문제 보시죠. 좀 더 어렵게 준비할 걸 그랬어요. 이 코드 같은 경우는 add라는 함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리스트 이니셜라이저를 이제 두 개를 안에다 넣고 있죠. 1, 4, 5, 2 어쩌고저쩌고 들어간 거랑 6, 7, 2, 6 어쩌고저쩌고 들어간 거랑 두 개의 리스트 이니셜라이저를 넣고 있어요. 그럼 코드를 한번 보시죠. add의 코드입니다. 간단해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거를 리턴을 하는 거예요. 두 개를 합쳐가서 그 두 개의 숫자들을 그러니까 첫 번째 인덱스에 있는 숫자를 똑같이 인덱스 0에다가 합쳐가지고 그 모든 엘리멘트를 합쳐가지고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네, 샘플 얘도 실수가 있네요. 되게 많이 실수했네. 네, 리스트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네 차이점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리스트. 네, add. 네, 리스트랑 벡터요.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벡터를 사용하고 있고 뒤에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게 더 빠르고 왜 빠른지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리스트가 더 느린데 이유는 리스트는 이터레이터 한번 인크리먼트 할 때마다 포인터 그 리퍼런스 하기 때문에 캐시 미스가 한 번씩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또 있으신가? 네. 벡터를 쓸 때는 이제 푸시백 할 때마다 크기가 계속 제한된다. 네, 맞아요. 네, 두 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능 차이인데요. 성능 차이 같은 경우에는 벡터가 좀 더 빠릅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이유로. 그러면 여기서 일단 차이를 알려면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시프트 레퍼런스에서 리스트라는 거는
List is a container that supports constant time insertion and removal of elements from everywhere in the container.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 보시면 constant time iteration and removal을 질문해도 되죠. constant time이라고 하면 1이죠. 그러면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노드 1, 노드 2, 노드 3, 노드 엔드 노드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트에 맨 처음에는 비긴 노드가 들어오고 비긴이 기록이 되고 맨 마지막에 엔드가 이렇게 기록이 되는 순행 접근, 순행 랜덤 삽입, 순행 랜덤 제거가 전부 5, 1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상수 시간으로. 그리고 시프플 레퍼런스에서 std 벡터라는 거는 the elements are stored in 얘 뭐라고 했었지? 네, 연속적으로 그 기록이 되어 있다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방식이 되겠죠. 엘리멘트 1, 엘리멘트 2, 엘리멘트 3, 엘리멘트 4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붙어 있는 그런 식으로 되겠죠. 마찬가지로 상수 시간이고요. 순행 랜덤 접근이나 순행 삽입 제가 상수 시간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둘 다 순행 접근과 삽입이 상수 시간인데 왜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리스트를 들어가 볼 거예요.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이터레이터가 있고 리스트 이터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노드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노드 같은 경우에는 다음 노드의 위치와 이전 노드의 위치와 현재 노드가 가지고 있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터레이터를 보시면 리스트 이터레이터가 이제 거기 있는 안에 있는 여기 이 값을 그 노드의 위치나 이전 위치나 그런 걸 변경을 시키니까요. 그 이터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터레이터를 앞으로 이동시키게 되면 디스프티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터레이터가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여기 넥스트 그 현재 푸티얼에서 여기 있는 다음 노드의 위치로 지금 현재 푸티얼이, 그러니까 현재 이터레이터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게 되고 이동한 값을 구하려면 그 이제 자기 리스트 이터레이터에 있는 아까 전에 my value라는 현재 노드가 가지고 있는 값을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다음 노드의 위치를 바꾸고 노드에 있는 값을 이렇게 가져오는 함수가 있고요. 그러면 순행 접근이 상수 시간이지만 실제로는 이터레이터가 앞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엘리멘트를 반환하고 그 다음에 이터레이터가 한 번 더 앞으로 이동하고 엘리멘트를 반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터레이터에 추가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벡터를 한번 볼까? 벡터의 이터레이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PARG라는 변수를 통해서 현재 값을 바로 통하는 포인터를 갖고 있어요. 아까 전에 리스트라는 단자,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 노드를 이동할 그 위치랑 그 다음 노드랑 이전 노드랑 자기 값을 갖고 있는데 벡터 이터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값을 바로 통하는 포인터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벡터에서 오퍼레이터 인크리먼트는 그러니까 이제 이터레이터가 앞으로 움직이는 거죠. 리스트와는 달라요.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 노드에 있는 다음 노드를 자기 노드에서 가져온 다음에 자기 노드에다 적용을 시키는데 잠시만요. 벡터 이터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노드에 바로, 그러니까 값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 포인터를 앞으로 움직인다. 포인터 자체만 바꿔요. 다음 노드에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제 오퍼레이터 이제 자기 자신의 있는 값을 가져올 때는 그냥 포인터에 있는 값만 가져와요. 그러면 비슷해 보이지만 벡터 이터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포인터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노드를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터레이터에 접근을 할 때마다 엘리멘트의 위치만 바뀌게 되는 거고 다음 이터레이터로 접근을 하지 않게 다음 노드로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랜덤 삽입을 정말로 많이 하는 게 아니라면
똑같이 on이라도 리스트 대신 벡터를 많이 사용하자는 이야기였고요.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죄송한데 잠깐만요. 질문 있으신가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펑션이 있고요. 그 int v v가 이제 값으로 들어오고 그 v만큼 이제 POWE라는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이제 제곱을 구하는 함수예요. 제곱을 그 전부 다 저장을 하고 그리고 POWE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제곱 v 곱하기 v를 취하고 있고요. 샘플 2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 보이시나요? 네, 인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가 다른지 그리고 이제 왜 차이점이 나는지 설명해 주실 분 있나요? 어떤 부분에서 성능이 차이가 나는지 자세하게. 네, 맨 마지막 분. 적응하게 돼가지고 조금 뭔가 이상하긴 한데 인라인을 넣으면 함수를 넣는 게 아니라 저기는 v 곱하기 v를 하다가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함수 호출을 안 하게 돼요. 함수 호출하고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얘기해 주세요. 함수 호출과 관련된 뭐 레지스터 저장, 뭐 레지스터 스토링이라든지 이런 오버헤드가 좀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성능 차이를 한번 보시죠. 좀 성능 차이가 많죠? 아까 전에 말한 콜을 줄이고 그리고 좀 그 뭐냐 레지스터로 할당하는 이제 스택 대신 레지스터로 할당하는 그 오버헤드를 줄였다기에는 좀 많은 차이죠? 그럼 여기서 인라인을 한번 봅시다. 인라인이 뭘까요? C++에서 인라인 같은 경우에는 a copy of the function body is executed without generating the code. 아까 전에 말한 거랑 똑같죠? 콜을 만들지 않고 그 함수의 몸통 자체를 거기다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이게 인라인이고요. 그럼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시죠.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POWE라는 함수가 있으면 POWE라는 함수가 이렇게 i 곱하기 i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작동할지, 정말로 그것만 작동을 할까? 근데 정말로 이것만 작동하는데 성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 정말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 한번 해주실 분 계신가요? 코드 최적화할 때 네. 함수는 원래 코드 안에 팀내에 들어있을 수 없으니까 코드 최적화할 때 한계가 있는데 코드 자체가 들어가게 되면 코드 최적화할 때 그 안에 내용 가지고 없었어요. 네, 그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럼 한번 뜯어보죠. 평범하게 POW2를 호출을 하고 있죠. 레지스터에다가 이제 어규먼트를 옮겨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인라인 된 걸 한번 보시죠. 인라인 된 거 이렇습니다. 왜 이런 코드가 나왔을까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뭔가 엄청나게 긴 게 나왔어. 점점점 있는 부분도 한 10개 정도로 채워져 있어요. 왜 이런 코드가 나왔을까요? 본래라면 이 코드가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코드는 이제 POWE에 있는 코드는 I 비율 EX라는 코드를 사용하고 있죠. 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인라인이라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I 비율만 이쪽으로 대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될까요? 그럼 이제 좀 더 쉬운 예제를 보시죠. 인라인 이번에 좀 더 쉬운 예제로 add 5를 준비했습니다. 5를 더하는 거 되게 간단하죠? 함수에다가 이런 식으로 5를 더하고 그럼 함수를 한번 까보죠. 함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습니다. EX에다가 5를 전달하고
add 5에다가 인자를 전달을 하고 있네요. 그럼 만약에 인라인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인라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add 5에는 만약 그 add 5에는 이제 이 add ECX 5라는 이제 함수 바디가 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대치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함수가 이렇게 바뀝니다. ECX가 10을 더하는 걸로 바뀌었죠. 뭔가 감이 오시나요? 다음 이게 이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5에다가 5를 더하는 것이 10을 더하는 걸 10을 그냥 옮기는 걸 밝혔어요. 콘스턴트 최적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인라인 키워드는 단순히 합분수가 합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함수가 합쳐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함수 안에 들어가는 값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값이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컴파일러가 그 인라인을 하면 그 인라인 된 곳에는 이제 그 코드를 이제 분석할 수 있게 돼가지고 더 많은 최적화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성능 차이가 나게 되는 거고요. 네. 질문이 있는데 네, 질문요. 제가 이제 잘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기억에는 함수 바디가 되게 작으면은 네. 걔 자체가 컴파일러 최적화 통해서 인라이너가 자동으로 되는 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로봇 테스트에서는 그 인라인은 파를 자동으로 안 시키게 유도를 하고서 테스트를 하신 건가요? 네, 이 테스트 같은 건 그렇게 진행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인라인이 애매한 것들은 인라인 키워드를 사용해야만 인라인이 되거든요. 근데 인라인이 애매하지 않는 것들은 인라인이 자동으로 되는데, 네, 이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그렇지. 그 정도의 코드를 삽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네, 이 안에는 그 정도의 코드를 삽입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 이제는 파일 하나 자기 안에 있는 거 정도가 인라인 키워드는 안 쓰더라도 단순하면 인라이너 된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파일로 저 파일을 이제는 옮긴 다음에 그러면 테스트를 진행하셨겠네요. 아니요, 그런 식으로 테스트하지 않았고, 키워드 써가지고. 아니요, 키워드가 아니라 이제 컴파일러 최적화를 이제 인라인만 끄는 방식으로, 인라인만 끄고요. 네, 인라인만 끄고 그 다음에 다시 켜고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함수들이 인라인 되고, 인라인 이제 그 C++ 이제 그 매뉴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인라인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부합을 하면 예를 들어 뭐 멤버의 함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인라인이 붙은 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고요, 기본적으로. 아니면 뭐 이제 그 당연하지만 헤더에 있는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인라인이 거의 대부분 자동화가 되고요. 아니면 이제 말하신 것처럼 함수 버디가 되게 작더라든지 그래서 컴파일러가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면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코드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인라인을 붙여주게 되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최적화가 가능해서 더 빠른 코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제 요점이었고요. 질문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인라인을 무조건 붙이면 좋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네. 붙여서 안 좋은 경우도 있나요? 인라인을 붙여서 안 좋은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의 분리가 어려워져요. 예를 들면 인라인을 붙이게 되면 그거를 이제 헤더 파일에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제 함수가 이제 복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함수 이제 그냥 전체적인 프로덕션이라고 해야 되나? 프로그램을 짜는 데 있어서 모든 곳에다가 인라인을 붙여버리게 되면 보기도 조금 힘들고 이제 좀 더 이제 소스하고 이제 헤더감 분리도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곳에만 이제 붙이는 게 좀 낫죠. 예를 들어 뭐 헤더에다가 그걸 다 넣는다고 생각해봐요. C++ 같은 경우는 컴파일 속도가 굉장히 느린 편인데 그걸 전부 다 헤더에다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컴파일 속도가 겁나게 느려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디스어드밴티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인라인은 이제 필요한 곳에만 쓰는 걸로 필요한 곳에만 쓰는 게 좀 더 낫습니다. 네. 그 제기 함수의 인라인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제기 함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작동하는데요. 인라인이 처음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제기 함수에 대해서 또는 제기 함수 자체가 제기 함수용 인라인 처리가 따로 있어요. 제기 함수 인라인 처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테일 콜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라인 이렇게 자기 함수가 펴져요. 그러니까 자기 콜이 사라져요. 자기 자신을 콜하는 게 사라지고 그 일반 코드로 바뀌어요. 그 상태로 인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인라인이 아예 되지 않습니다. 또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루프문 같은 것도 인라인에 꽤 제한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인라인 키워드를 붙여줘야지 인라인이 됩니다. 인라인을 쓰게 되면은 그 프로덕션 코드 바이너리 파일 사이즈가 엄청 그렇죠, 늘어나죠. 네, 다 모든 게 삽입이 되니까. 그렇죠. 바이너리 근데 이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바이너리 코드가 이제 C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U가 최대로 캐시할 수 있는 인스트럭션의 개수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컴파일러가 인라인을 써도 인스트럭션 그 컴파일러 CPU가 캐시할 수 있는 인스트럭션 개수를 넘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인라인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포스 인라인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최적화를 해주기 때문에 괜찮아요. 만약에 이제 프로덕션 레벨에서 자기가 바이너리 사이즈를 줄여야 된다. 그러면 삼가시는 게 좋죠.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난이도 6번 문제예요. 난이도 6번 문제. 난이도 6번 문제란다. 6번 문제예요. 네. 넘버스가 있고요. 10, 1000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숫자들이 있어요. 이때부터 좀 난이도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넘버스를 이제 포문에다 넣어서 이게 10의 배수인지 확인하는 코드예요. 첫 번째 코드 보시죠. 두 번째 코드 한번 보실래요? 거의 똑같아요. 자, 그럼 뭐가 차이가 날까요? 뭐가 될까요? 그쵸. 논리 연산지냐, 비트 연산지냐. 그럼 여기서 차이점 얘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어떤 게 더 빠르고? 논리 연산자 쪽이 빠르죠. 그쵸. 왜 그럴까요? 숏 서킷 도어 같은 경우는 맨 앞에 배트리면 다른 건 뒤에서 아예 계산을 안 해버려요. 그쵸. 여기서 추가 설명을 해주실 분 계신가요? 좀 더 자세하게. 그러면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차이 같은 경우는 이래요. 사실 거의 차이가 없죠. 네. 비트와이즈가 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작동되는지 일단 그 전에 이 성능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실행 코드를 알아야 돼요. 실행 코드가 어떻죠? 10, 10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400 같은 것들은 이게 끝까지 돌아도 다 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첫 번째 이제 비교죠. 비교 연산자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해도 다 끝까지 체크가 되질 않아요.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둘 다 이제 비트와이즈랑 이제 그 로지컬이랑 이제 차이를 알려드리자면 이제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비트가 한 개가 있어요. 한 개. 그 비트가 1이 있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나머지 비트를 전부 다 1로 만들어 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로지컬 오버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true라면 tru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동시에 일어날까? 순서로 일어나는 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순서대로 일어나는 걸 한번 볼게요. 보시면 알겠죠? CMP 보이시나요? CMP, JLL, CMP, JLL 이런 식으로 생각한 대로 하나하나 비교합니다. 밑에다가 20주 정도 더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비교를 하게 되고 만약에 두 번째 같은 거 이제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뭐 깔끔한 코드가 나오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코드가 나올까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 계신가? 설명해 주시죠. 그거는 아니에요. 네, 그건 맞는데 그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로직 연산자 같은 경우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맨 앞에 이게 true면 뭐 제건 실행 안 된다거나 이런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벡터라이즈가 안 되는데 그럼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벡터라이즈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코드가 나온 거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5호 연산자에서 이제 로지컬 같은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틀릴 경우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씩 비교하고 그다음 두 개를 하나로 합치고 두 개씩 비교하고 하나로 합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돼요.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 중에 하나라도 1이 있으면 이제 1로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비교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온 것을 또 이렇게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계산을 해야지 그게 제대로 된, 그러니까 그게 유저들이 원한 행동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한 방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방에 할 수 있으면 이제 아키텍처 레벨에서 아까 전에 그 다음에 말씀 주신 것이 이거죠. 아키텍처 레벨에서 이걸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최적화를 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에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많은 얘기 값을 동시에 사용하는 코드를 만들 때는 동시에 확인하는 코드를 만들 때는 로지컬 대신 비트와이즈를 사용하죠. 네, 질문 있으신가요? 사실 지금 여기에 질문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네. 양보다는 네. 비트와이즈는 무조건 한 번은 실행하는 거고 로지컬은 경우에 따라 실행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걸로 판단해야지 단순히 양으로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맨 처음에 그걸 말한 거예요. 이거를 말한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있는 넘버즈는 10, 10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400이나 300이나 이런 것도 들어있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비트와이즈가 아니라 로지컬 같은 경우는 이게 끝까지 돌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끝까지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스트럭션 한 30개쯤 되는 게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아서 엄청나게 느려지겠죠. 근데 반대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0이나 1000이나 이런 걸로 다 채워져 있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V가 10이니까 바로 탈출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분기가 없어요. 분기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인스트럭션을 전부 다 실행해야 됩니다. 처음에 그것이 1이든 아니든 간에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비교를 해가지고 1이야. 그럼 나가. 10이야. 그럼 나가.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값들이 이제 많이 분산되어 있고 그리고 그 값들이 약간 불안정하고 그 확률이 이제 약간 분산되어 있을 때 사용하면 훨씬 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분기도 꽤 무거운 연산인데 네. 그 경우에 SC 연산을 사용할 때 꽤 무거운 연산이거든요. 네. 그러면 둘의 어떤 게 더 보통 더 빠르다고 말하고 이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텔 아키텍처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면 벡터 연산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느리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코드만 갖고 비교를 한다면 지금 이 코드가 있죠. 이 코드만 갖고 비교를 한다면 아마도 이 100까지 그러니까 V10이나 V100까지는 이 로지컬이 더 빠른데 그 뒤에 있는 이제 1000이나 10,000이나 그런 것들은 아마 비트와이즈가 훨씬 빠를 거예요. 왜냐면 이제 벡터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스루풋이 0.5인 경우도 있어요. 스루풋이 0.5라는 게 뭐냐면 한 사이클에 지금 그 이제 CPU 같은 거 막 4.4GHz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1사이클 안에 2개의 연산자가 돌 수 있는 속도예요. 이게 이 2개가 이제 동시에 도는 거죠. 2개 동시에 들고, 2개 동시에 들고, 2개 동시에 들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에는 3사이클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사실 많이 분포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고 이게 정말로 여기 앞부분이 99%를 차지하느냐 아니냐 웬만하면 비트와이즈를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러면 왜 최종 그 컴파일러에서는 왜 로지컬을 왜 비트와이즈로 안 바꿔주나요? 이런 질문.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질문한 사람은 없네요. 일단 바꿔주긴 합니다. 의외예요. 두 개는 행동이 다르지만 바꿔주긴 해요. 어떤 경우에 바꿔주냐면 엔드 같은 경우는 바꿔주지 않고요. 오어 같은 경우 바꿔주지 않고요. 엔드 같은 경우는 바꿔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두 개가 동시에 진행돼도 상관이 없고 아까 전에 이거는 인라인하고도 일맥통상 하는 부분이에요. 인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펜던시를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값이 어떻게 흐를지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값이 어떻게 흐를 줄 알고 저걸 한다면 이제 인라인을 해가지고 그 주변 값들이 만약에 디펜던시가 없다 그러면 그걸 이제 오어로 바꿔 엔드가 로지컬 엔드가 아니라 비트와이즈 엔드로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컴파일러가. 그러니까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로지컬 같은 경우에는 로지컬 엔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시고요. 하지만 로지컬 오어 같은 경우에는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예요. make 데이터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그다음에 데이터를 0, 1, 2, 3 인덱스를 모두 더하는 코드죠. 코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샘플은 데이터에다가 더하고 그냥 리턴해요. 그럼 두 번째 코드는 더한 다음에 무브를 해서 리턴해요. 여기서 뭐가 더 빠르고 왜 빠른지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그냥 리턴하는 게 빠르다. 그냥 리턴하는 게 왜 빠를까요? 리턴 밸류 옵티마이제이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무브도 사라지는 경우. 그렇죠. 그렇게 너무 쉽게 말하니까 너무 식상한데? 이럴 때 이렇게 넣어야지. 무브가 더 빠르지 않나요? 성능 차이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전에 말한 듯이 리턴 밸류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하면 무브를 사용하는 것보다 빠릅니다. 아까 전에는 무브가 더 빠르다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근데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일단 이거는 CPP 인사이트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뜯어본 건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셈블리를 준비하면 어셈블리 코드가 상당히 많이 나와가지고 처음에 있는 무브로 구현된 코드를 한번 보시죠. 무브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만들고 이제 1, 2, 3, 4를 더하고 STD 무브 생각한 대로 나왔죠? 데이터를 무브하는 걸 나왔어요. 다음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데이터를 한 다음에 똑같아 보이죠? 그렇죠? 근데 뒤에 뭐가 붙어 있죠? 제 주석에 뭐라고 써져 있죠? CPP 인사이트에서. 그렇죠? 이상한 설명이 붙어 있죠. 그럼 여기서 NLV라는 건 뭘까요? NLV라는 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 시간이 지금 46분이라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카피 죄송해요. 발음 안 할게요. 카피 리전을 NLV라고 해요. 카피 리전. 그러면 카피 리전은 뭘까요? 네, NLV를 카피 리전의 종류라고 하죠. 카피 리전은 뭘까요? 제가 빨리 진행하나 죄송해요. 다음 저분들 계시기 때문에 카피 리전이 생기면 소스하고 타겟의 무브를 어쩌고 한다고 써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가 중요해요. Referring to the same object 뭐라고 써져 있죠? 같은 오브젝트를 가리키도록 최적화가 된다고 써져 있어요. 복사나 이동을 생각하고 같은 오브젝트를 가리킨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금 보시면 어떻죠?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있고 카피 컨스트럭터가 있고 무브 컨스트럭터가 있고 디스트럭터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죠. 아까처럼 똑같이 그리고 이렇게 코드를 짜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호출이 될까?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콜되고 그 다음에 무브가 콜되고 디스트럭터가 콜되고 디스트럭터가 콜되겠죠. 왜냐면 아까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RBO 클래스라는 데이터가 make 데이터에서 생성이 된 다음에 이게 std 무브로 다른 곳으로 넘겨가고 make 데이터에서 이제 스코프가 사라지기 때문에
알비오 클래스 그러니까 메이크 데이터에 있는 알비오 클래스는 사라지게 되고 그 밑에 있는 메이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 설명 잘못했네. 빨리 하느라. 네. 밑에 있는 메이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메이크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리턴을 해가지고 여기서 펑션에서 한 번 더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말이 되네요. 맨 처음에 메이크 데이터에서 컨스트럭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무브를 한 다음에 메이크 데이터에 있는 스코프가 사라져서 디스트럭터가 호출되고 그 밖에 있는 펑션에서 디스트럭터가 호출돼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 첫 번째 예시를 볼까요? 뭔가 없어요.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한 번 콜되고 디스트럭터가 한 번만 콜돼요. 왜 그럴까요? 그 무브가 작성된 무브로 작성된 메이크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오브젝트가 있으면 오브젝트가 이쪽으로 이제 무브에서 옮겨지게 되지만 여기서 메이크 데이터에서 생성된 걸 이렇게 리턴을 하게 되죠. 그럼 반대로 그 이제 RBO 클래스에서 이제 메이크 데이터에서 무브를 사용하지 않고 리턴을 하게 되면 얘가 사라지고 위에서 RBO 클래스에서 데이터를 그 펑션에서 RBO 클래스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얘를 가상으로 메이크 데이터에다가 전해주는 거예요. 약간 이제 그렇게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최적화예요. 그래서 메이크 데이터에서 생성한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실제로는 펑션에서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제대로 지금 C++ 컴파일러를 읽고 아웃 포인터 같은 거 쓰시는 분 있잖아요. 아웃 포인터. 그러니까 벡터 같은 거를 펑션 파라미터로 넘겨가지고 그 레퍼런스나 포인터로 그런 거나 아니면 std 무브를 사용하지 말고 오브젝트를 리턴하시는 게 리턴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뭐 std 튜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꺼려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게 코스트 때문에. 하지만 그런 거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믿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RBO는 그러면 그 컴파일러마다 구형은 좀 다른? 컴파일러 구현이 다르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C++에서 이제 문서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표준이기 때문에 모든 컴파일러된 구현체는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뭐 말하고 싶은 거 다 간단해요.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은 C++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뭐 언로케이라든지 뭐 메모리라든지 그런 걸 줄이고 뭐 아키텍처를 최적화하고 그러라고 말을 하는 건데 실제보다 차이는 많이 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차피 알고리즘적으로 잘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알고리즘적으로 잘 짜라. 결론적으로 CPU 코어나 더 잘 사용해라. 그런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질문은 뭐 아까 전에 중간중간 해서 네, 감사합니다.